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지내고 무사히 잘 오셨군요. 자, 푹 쉬셨죠? 이 놀고 나면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쉬면 복구하려면 한 이틀 3일 걸리거든요. 분위기 잡으려면. 가능하면 안 쉬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229페이지 할 차례네요. 그죠? 229페이지. 양도 차익 계산 거기 할 차례. 네? 아, 거기 할 차례인가요? 양도 행위로 보는 경우 거기 할 차례인가요? 양도의 개념 형태? 그러네요. 그렇죠. 217페이지. 그 양도 형태 그렇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에서 양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느냐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이 되면 양도세를 내는 거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양도세 낼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양도로 보고 보지 않느냐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양도의 가장 기본 개념은 양도에 해당이 되려면 유상 이전이어야 됩니다. 유상.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대가 관계가 없으면 양도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에 양도 형태 나오죠. 얘네들이 양도로 보는 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보는 것.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뭔가 부동산 등을 주고 받을 때 대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가는 금전을 얘기하죠. 그럼 예를 들면 갑하고 을이 둘이 아파트를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그죠? 팔면 그냥 파는 거 아니죠. 뭘 받고 판다? 돈 받고 팔죠. 돈 받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금전 그럽니다. 금전. 그러면 갑, 을이 둘이 부동산 사고 파는 거래를 한 거죠. 뭘 가지고? 돈을 주고 받으면서 물건을 주고 받고 한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계약서 쓸 때 무슨 계약서 쓴다 그랬죠? 매매 계약서. 이게 매매한 거죠. 그죠? 한마디로 사고 판 거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한쪽은 돈 받고 파는 거고 한쪽은 돈을 주고 산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한쪽은 양도고 어느 한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이 되는 겁니다. 취득과 양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주고 받는 거니까 동시에. 그럼 요 얘기가 취득세 배울 때 유상승계 취득할 때 나왔었어요.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취득세에서 매매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로 본대요? 양도로 본대. 그럼 취득세는 왜 취득으로 보고 여기서 또 양도로 보느냐? 그럼 지금은 취득세는 갑을 중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취득세는? 을.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돈 주고 아파트를 취득을 한 거고, 얘는요 그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얘가 뭐 한 거야? 양도를 한 거겠죠. 그죠? 당연히 한쪽은 양도고 한쪽은 취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판다 해서 매도,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해요? 매수한다 그러죠. 매수. 그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양도한 거야? 파는 사람 입장에 양도한 거니까 갑이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대표적인 뭐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거죠. 유상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이 유상이 꼭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면 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바꾼다는 거죠. 교환이죠. 물물 교환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아파트, 갑의 아파트와 을의 아파트를 서로 하는 거야? 교환한다 그런 얘기죠. 자, 교환은 뭐래요? 물물 교환이니까 이건 동시행이잖아요.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 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을 같은 경우 어떻게 한 거예요?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토지를 얘한테 뭐 했어요? 양도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한 거고, 갑은 뭐 한 거예요?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신 을로부터 토지를 대가로 뭐 했어?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교환은 물물 동시행이니까 취득과 동시에 뭐에 해당된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교환도 뭐다? 양도에 들어간다. 그럼 양쪽 다 뭐예요?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가를 금전이 아닌 뭘로? 물물 교환, 부동산 등으로 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현물 출자라는 것도 있죠. 현물 출자. 이건 뭐라 했어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갑이 뭘 한다? 출자한다. 출자. 자, 출자는 자본을 댄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금전으로 출자를 많이 하죠. 그죠? 얘는 근데 뭘로 했다? 현물 출자. 현물이 뭐예요? 물건이라는 얘기죠,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출자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죠? 그 얘가 만약에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요 법인에다가 니네 사무실 필요하면 내 거 갖다 쓰고 사지 말고 그죠? 그 대신 나한테 뭘 줘라? 해당되는 만큼 지분을 줘라. 지분. 즉 뭐 주식을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 갑과 A 법인 중 누가 지금 양도를 한 거예요? A 법인과 갑 중 누가 양도한 거예요? 둘 중에 누군가 하나 되겠죠? 그죠? 갑이죠, 갑이. 갑이 이렇게 출자하셨잖아요. A 법인은 뭐 한 거예요? A 법인은 그러면 취득한 거죠, 지금 취득한.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별 때 유상승계 취득할 때 현물 출자가 유상승계 취득이 돼 그랬죠. 그때는 A 법인 입장이고 지금은 누구? 갑이 뭐 한 거예요? 양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얘도 대가가 있는 거죠. 주식 등 지분을 받고 사고 파는 거니까 얘도 뭐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교재상으로 이제 볼 때는 일단 거기 217페이지 맨 밑에 양도를 보는 경우 1번에 매도라고 돼 있죠. 그 구체적인 얘기까지 읽을 것도 없습니다.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읽어봤자 그 얘기 쭉 늘어놓은 거니까 그죠? 넘어가면 교환. 교환도 뭐다? 양도라 했죠? 대가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교환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쌍방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랬죠? 왜요? 교환은 동시행이니까 둘 다보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3번 현물 출자. 금방 했죠? 현물 출자는 뭐라고요? 부동산도 대신 출자하는 걸 말한다. 이것도 보다 대가가 있는 거니까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4번에 대물변제가 나옵니다.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는 변제했다는 얘기죠. 뭘 했다는 거예요?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물건으로 대신 그런 뜻이죠.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부동산 등으로 대신 변제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친구랑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제가 돈을 갚아야 돼. 현금을 빌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못 갚아.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뭘로 갚았다는 거야? 현찰이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거죠. 그럼 제가 친구한테 5억을 빌렸는데 내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서 그걸 넘겨줬어. 등기를. 그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빚을 갚은 거죠? 뭘로? 물건으로 갚은 거죠. 근데 양도는요.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건 맞는데 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양도에 해당이 되려면 저도 쟤한테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그죠? 내가 부동산 넘겨줬더니 친구가 고맙대. 이거라도 줘서 고맙다고 그냥 갔어요? 나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저는 양도일까요? 그죠? 빚이 뭐야? 채무가 변제가 된 거잖아.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5억을 받고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도 물어보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때 조심할 것은 위자료 같은 거 있죠? 이거 얘기했죠? 위자료를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이또보다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위자료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이혼 위자료 같은 것도 부동산 주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게 되면 뭘로 봐?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깔끔하게 주려고 줄 거 주고 하자 해서 남편이 부인한테 막 다 준 거죠. 토지도 주고 다 줬어.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헤어졌는데 몇 년 있다 갑자기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내놓습니다. 봤더니 뭐요? 이혼할 때 위자료 준 거 있죠. 이게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를 안 했겠죠? 왜? 본인은 돈 받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준 거니까 양도세 신고 안 했는데 국세청에서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세금 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 주고 이제 마음 좀 잡고 차분하게 있으려 했더니 갑자기 2차 충격이 오는 거죠. 양도세더라. 그죠? 근데 자기는 이미 뭐요? 재혼한 상태인데, 그죠? 다시 결혼했는데 또 뭐 날라온 거지. 이게 뭐냐니까 옛날 와이프한테 위자료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별로 안 줬다며. 그랬는데 보니까 세금이 왕창 나온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물 아닌, 그죠? 금전, 그러니까 돈으로 주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위자료를 갖다 돈으로 줬어, 현금으로. 그럼 뭐 그거는 이제 양도가 아니죠. 아니면 말이죠. 금괴 같은 거 사놨다가 주라고. 그죠? 금괴 같은 거 사놨다가 이혼할 때 뭐 몇 개면 돼, 2개면 돼, 뭐 이렇게. 오늘 당장 나가는 조건을 3개 줄게, 오늘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금방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혼할 때 위자료. 이혼할 때 깔끔하게 얼른 나가는 게 좋죠. 질질 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가려면 얼른 가야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하면 돼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하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넘겨주면 얘양도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쭉 보면 가끔 잘 나오죠. 한쪽에서 뭐 했대? 재산분할 청구했대 하고 나오죠.
이게 왜 그래요? 재산 분할 청구인의 목적은 재산을 말 그대로 분할해달라 이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면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세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판결에서 몇 대 몇으로 줘라, 이렇게 나누라 그런 얘기죠. 그럼 6대 5, 아니 뭐 6대 4, 5대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게 이제 하게 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로 최대 나온 거 5대 5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전업주부인데 30년 정도 살았어요, 같이 남편하고. 그리고 이혼한 거죠. 그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부인의 기여도가 반절이다. 그러니까 반절이니까 네 재산 반절을 누구한테? 부인한테 줘라, 이렇게 판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5대 5는 잘 안 나옵니다. 부인이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5대 5는 힘들고 일반적인 잘 안 나오고, 근데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6대 4에서 7대 3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편 재산이 현재 20억이다 그러면 30%만 잡아도 2, 3은 6, 얼마? 6억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산분할 청구하면 6억이면 내가 지금 6억 정도 받으면 이 상태에서 뭐 충분히 앞으로 살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이혼하면서 뭐라 그래? 재산분할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왜? 이 분할 대상은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만 해당됩니다. 결혼 이후. 이게 왜 이걸 양도를 안 보냐면 둘이 같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 공동재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부 공동재산인데 뭐라고요?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 거 찾아가는 걸로 보는 거죠. 네 집은 찾아가는 거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대상은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 왜냐면 남편이 원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부인이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기여한 바가 있겠지. 결혼 전에 뭐 그 재산을 탕진하는 데 기여했겠지. 탕진하는 데. 남편의 재산을 탕진하는 데 기여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또 무조건 무대뽀로 뭐 이거 믿고 한번 했다가 또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죠. 그냥 빈털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분할 대상은. 그래서 요걸 하면 양도가 아니다. 근데 그냥 주면 뭐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뭐 대물 변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번에 수용 나옵니다. 수용도 양도입니다. 당연히. 왜요? 대가가 보상금을 받잖아요. 내 토지 강제 수용되고 뭘 받아? 보상금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도 뭐다? 당연히 대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과 탈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뭘 합니까? 대토랍니다. 대토. 들어보셨죠? 대토. 대토가 내가 만약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 수용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뭐예요? 대토라는 게 낫죠. 그럼 대토를 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을 줍니다. 그죠? 감면. 그러니까 어차피 양도세 낼 거 감면 받으니까 뭐요? 그 돈으로 대토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죠. 수용도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수용이 돼서 개발이 된다 치면은 어디 땅값이 오릅니까? 그 인근 땅값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금 받고 난 뭐 한다? 대토할 거란 말이죠. 그럼 멀리 안 가고 어디 거래? 옆 동네 거 가까운 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 땅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 누가가 있어. 그죠? 짬밥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가서 죽치고 있는 거죠. 미리 사가지고 낚시질하고 있는 거라고. 떡밥 듣고 있으면 벌떼같이 그죠?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죠. 그죠? 그럼 사가지고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원래 샀던 사람은 탁 팔고 나가죠. 그죠? 그럼 나중에 보상받은 사람이 이제 거기 들어가 살려면 그 땅을 못 사. 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걔는 어디가? 옆에 거 안 사고 더 멀리 있는 걸 땁니다. 멀리 있는 걸. 그 멀리 있는 누가가 있어? 아까 옆에 맨 처음에 가서 떡밥 줬던 사람이 미리 가서 또 거기 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오늘 얘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대전 같은 경우 이제 그 세종시 오면서 그 대평리 쪽의 땅값이 제가 그때 당시 잠깐 그 현업 할 때인데 막 살벌합니다. 한번 땅값 올라가는. 6개월 사이에 막 20배, 30배 뜁니다. 땅값이. 2만 원짜리 땅이 50만 원, 60만 원까지 가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6개월, 1년 사이에 몇십 배 뛰는 게 드뭅니다. 그런 케이스가. 그죠? 평당 2만 원짜리 땅이 관리지역 옆에 땅이 붙은 게 도로 땅이 나중에 6개월 되니까 50만 원까지 가더만요. 그죠? 오늘 전화해서 지금 땅 이때 그럼 평당을 5만 원 그러면 돼요. 지금 갈게. 그러면 1시간 정도 가잖아요. 걸리고 딱 가면 팔렸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 6만 원이래. 그럼 안 사느냐? 삽니다. 또 찍어. 그럼 왜? 찍고 좀 1시간 있으면 또 와. 그러면 6만 7만 원이에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 돈 있는 사람 들어가서 막 찍는 거예요. 막 다 찍어놓고.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막 그게 막 몇 번씩 튀는 거지. 땅 하나가 막 2배, 3배씩 막 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되죠. 그때 저 아는 분들도 거의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6개월 동안 10억 번 사람도 있습니다. 돈 현찰 1억 들고 들어가서 6개월 동안 10억. 근데 제가 볼 때는 10억 벌고는 않습니다. 가능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많지 않죠. 요즘에는. 그죠?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런 것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수용도 양도다. 그런 얘기고 6번에 이제 부담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증여. 얘는 지금 글씨 그대로 읽으면 문장 읽으면 이게 증여했다는 거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증여를 했다는 얘기 중요. 그죠? 증여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건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 건물 너한테 공짜로 줄게. 대신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니? 네가 내 대신 뭔가를 뭐라? 대신 뭐라? 부담해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내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담 부정을 하게 되면 이 대신 부담하기란 이 부분은 증여를 안 보고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10억이에요. 10억짜리 건물인데 갑이 이걸 누구한테? 을한테 뭘 해줘?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증여를 해줘요. 10억짜리 증여해주는데 그냥 안 주고 뭐라고요? 대신 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조건이 뭐니? 그랬더니 여기에 은행빚 3억이 있는데 이 3억은 지금 누구의 채무일까요? 갑의 채무죠. 자, 얘가 지금 얘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 그러고 뭐라 그래요? 얘를 수중자라 합니다. 증여자, 수중자. 그럼 갑의 채무 3억인데 갑이 지금 뭐라는 게 을한테 내가 이 10억짜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내 대신 뭐해라? 이 3억을 대신 뭐해라? 갚아라. 조건부죠. 네가 저 내 채무 3억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해 주겠다. 이게 부담부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야 됐어 안 받아. 왜? 주려면 깔끔하게 주든가 껄쩍지근하게 뭐 3억을 대신 갚는 조건부로 이런 식으로 줄 거 같으면 나는 차라리 안 받아. 이러시면 안 되고 얼른 받아야 숨 쉬지 말고 받아야죠. 왜? 받아도 얼마가 남아? 7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얘가 받기로 했어. 알았어 그냥 내가 대신 갚을게. 자, 그러면 요 3억의 채무는 원래 누구 거라고요? 갑의 채무인데 이걸 갖다가 뭘로 본다는 거?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죠. 왜요? 결국 갑 입장에서는 본인이 갚아야 될 채무 3억이 어떻게 된 거야? 면제가 된 거잖아요. 왜? 얘가 대신 떠안았다는 얘기는 결국 끌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네가 얘한테 돈 받은 건 없지만 이걸 떠넘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는 뭐다?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은행 채무를 변제한 거고 똑같으니까 세법은 뭘로 보겠다? 대가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증여가 아니라 뭘로 봐?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이것만 뭘로 봐?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증여세 7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죠. 양도세도 내야 되고 그죠? 자, 7억에 대한 증여세는 갑을 중에 누가 내야 될까요? 갑을 중에 증여세 7억.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여러분한테 밥 사주면 점심 사주면 여러분 저한테 양심 있는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밥 다 먹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잘 먹었다고. 잘 먹은 건 당연히 잘 먹은 거라 몇 번 얘기해. 그럼 사줬는데 잘 먹었지. 그러면 설마 맛이 없어도 제가 사주면 잘 먹었다고 인사치레는 하겠죠. 그죠? 그때 또 어떤 사람 다음에 밥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겠죠? 다음에 언제 살 줄 알아? 다음에 본인이 산대. 안 사면 어쩔 거야. 안 사면 그만 아니야.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지난번에 다음에 밥 산다더니 왜 안 사겠더니 제가 다음 주에 산다고 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산다고 했으니까 아직 기다리시라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 즉석에서 뭐라고요?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밥을 사도 커피는 지가 산다는데 여기는 지금 갑이 7억 원을 을한테 보였어? 공짜로 줬죠.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증여세는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지. 을이. 양심 있어야지. 7억을 공짜로 받았으면 세금은 지가 내야지. 갑이 만약에 이양해 주는 거 내가 확실하게 주겠다. 세금도 내줬어. 증여세를.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 세금 내준 그것도 뭘로 봐? 그것도 증여로 봅니다. 왜? 공짜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여할 때는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잘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여세는 누가 내? 을이 내고.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겠어요? 갑이 내겠죠. 자, 그럼 부담부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가 있는지는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14회 때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나온 적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문제 옳은 걸 고르셔놓고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인지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은 요거 양도세 계산할 때 차익 계산할 때 여기 취득가액 구하는 게 한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그죠? 그러니까 요 부담부정 기본 개념 이해하시고 거기다가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만약에 뭐다? 부모 자식 간이다. 이 둘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렇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부인한테 10억짜리를 주면서 부인한테 3억을 대신 갚아라. 그럼 내가 이걸 증여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 이걸 10억짜리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3억은 아들 네가 내 대신 갚아라. 그럼 내가 그 조건부로 10억짜리를 너한테 증여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네가 갚아라 아들, 그리고 내가 이 10억짜리 줄게.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했어? 아 3억 못 갚아요 이러겠어요? 대뜸 소리죠. 뭐라고 그래? 노래 부르죠.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신났죠. 왜? 받아야 돼, 받아야지. 받았어. 그럼 하다 쳐. 그러면 갚아 안 갚아?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야. 더 달라고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 두 자로 뭐라 그랬어? 배우자 직계준비술 두 글자로 왼수. 남편이 부인이 아니라 왼수고 아들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니까.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죠? 부인이 남편이 10억짜리를 줬는데 3억을 갚는 조건을 부인이 했대. 그럼 부인이 뭐야? 알았으니까 빨리 주기나 하고 등기 넘겨받았죠. 그럼 부인이 이거 갚아? 아들보다 더 하죠. 부인은 택덤스럽니다. 내가 자꾸 갚으라고 뭐라 그래? 와이프가 알았대, 갚겠대, 오늘 갚겠대. 그럼 빨리 갚아.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겠죠. 뭐 돈 달라고. 자기가 갚겠대. 그럼 돈은 누구한테 달래? 나한테 달라고 그랬죠.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의 와이프들 뭐 거의 강도랑 마찬가지. 그죠? 명절 때 가서 고스톱을 치잖아요. 식구끼리 고스톱 치잖아요. 그럼 돈을 이제 대여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철칙인데 와이프한테 돈을 꾸면 안 돼요. 돈을 꾸면 내가 1턴 따던 1턴 돈을 줘야 돼. 거기다가 고리 대금, 고리 이자죠. 아니 사채입니다, 사채. 1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따도 15만 원을 줘야 되고 잃어도 무조건 언제? 원금에다 5만 원 붙여 줘야 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괜히 또 한 번 돈 빌렸다가 돈 나 잃었는데도 15만 원을 갚았다니까? 빚내가지고. 야, 진짜 무섭습니다. 다시는 내가 차라리 카드 깡을 하는 게 낫지. 아니 카드가 현금 서비스 받는 게 낫다니까. 돈 없으면 그게 더 싸다니까. 거의 안전자리 이자가 50% 아니에요. 아, 무섭다니까. 다시는 안 받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나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식구끼리는 그래서 뭐 한다?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래서 뭘로 본다? 전체 다 증여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무조건 우리 세법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무조건 뭘로 봐? 식구끼리니까 증여한 걸로 본다.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건 이 말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뭐? 추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추정.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세법에서 무조건 뭐라고 하나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고 나와. 근데 걔네끼리 뭘 했대? 그럼 무조건 뭐요? 증여. 무조건 증여. 근데 무슨 뜻이라고요? 추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증여의 의미는. 추정의 뜻은 뭐다?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 증여로 보긴 하지만 얘도 뭘 하면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그때 뭐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도 있다. 항상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나옵니다. 취득세 작년, 재작년에 이게 나와가지고 시험에도 출제됐었어요. 취득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담부정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 특히 잘 지고 있어요. 배우자, 직계준비속은 뭐가 됐든 뭘로 본다. 얘네 나오면 무조건 뭐다? 증여, 추정. 자, 추정의 뜻은 입증하면 된다겠죠? 말씀드린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다고. 잘 보세요.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놨어. OX. 제발 이거 못 맞추면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맞추면.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땡. 틀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틀렸어 하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자, 증여로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증여로 본다 맞죠? 근데 이거 뭐라고요? 입증하면 대가를 입증하면 뭐 한다고? 객관적,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얘는 지금 뭐래요?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항상 증여로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입증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인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지. 이 기출 지문인데 이건 되게 쉬운 지문입니다. 사실 만약에 시험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난이도로 따지면 합니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라 하겠어요?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거로만 이거에 하나요 라고 단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라? 그 해당 지문에 예외 규정 다른 게 있는지 꼭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얘가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배우자 직계준비속 부담부 중에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해봤더니 뭐래요? 얘가 추정의 의미니까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땡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요거를 개념을 잘 이해 못하면 결국 문제를 나왔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지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면 이제 부담부 중에는 뭐다?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로 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증여세는 누구? 수증자 을이 내고, 양도세는 갑이 내게 되는 거죠. 이때 배우자 직계준비소관의 부담부 중에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근데 이건 추정의 의미를 내표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219페이지 6번의 부담부 증여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수증자의 채무부담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 그림상으로 보면 수증자가 을이죠. 그죠? 을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 그래가지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갑, 을 중에 누구예요? 갑의 채무 얼마, 3억을 수증자 을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증여가액은 10억이죠. 왜? 돈 하나도 안 받았잖아. 근데 그 중에 뭐? 채무액 얼마?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 보아 누구에게? 증여자 갑에게 무엇을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렇죠?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관의 부담부 증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관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니는 뭐니까? 식구끼리니까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다만 뭐면 추정의 뜻이니까 그죠? 다만 뭐가 되면 채무액이 국가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부담부 증여로 추정하니까 다만 입증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취득가액 계산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뒤 넘어가시면 이제 4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양도로 보는 경우고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해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상이전. 그건 양도 아니죠. 왜? 양도로 뭐가 된다고요? 무상이 아니라 뭐? 유상이죠. 유상. 그래서 유상이전입니다. 당연히 아니고. 자, 2번에 양도담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양도담보. 요거는 뭐 책을 보고 막 읽으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이거는요. 자, 양도를 했어. 등에 넘겼다는 얘기죠? 왜요? 담보 목적으로 그런 뜻이죠. 담보 목적. 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1년만 더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 자기는 100년도 기다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돼? 너 알지? 우리 만나서 성격 거칠한 거. 그래가지고 뭐라는겨?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가 1년을 기다릴 수 있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뭐 담보를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친구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등기는 넘어갔죠? 근데 지금 제가 친구한테 그걸 판 게 아니잖아요. 왜 한 거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등기를 넘겨준 거죠. 얘는 처음부터 이거를 팔겠다는 의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양도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이 짜고 뭐라고 하면 돼? 우리 그냥 양도담보라 하자. 그럼 서로 양도세 안 내니까 그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책에도 교재에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안 물어봐요. 조건은. 됐고 뭘 기억하시면 된다? 양도담보는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기본 개념이죠? 자, 근데 뭘 하게 되면 빚을 못 갚았어요. 1년 후에 갚기는 빚을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갚았으니까 걔가 어떻게 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거나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채권 해소를 해버리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채무 뭘로? 불이행인 거죠. 채무를 불이행해서 뭐가 돼서 얘가 뭐가 되면 변제에 충당이 되면 이 말 나오죠. 이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된 경우는 양도로 보니 안 보니 그래서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돼?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은 그죠? 근데 뭘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게 되면 그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교재도 보면 막 요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건 됐고 맨 밑에 3번 있죠. 양도로 보는 경우 220페이지 맨 밑에 3번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 요건에 유의하거나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뭐한다?
양도당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양도당부는 양도를 안 보지만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3번은 환지 처분 및 보리지 충당이 있어요. 환지 처분 및 보리지 충당. 환지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 공법에 나오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죠. 환지 처분 및 보리지 충당. 저 이건 그렇습니다. 환지 그러면 공법에 도시개발법이 나온다 그랬죠? 도시개발법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시개발, 도시를 개발할 때 수용 방식이 있고 뭐가 있다? 환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환지는 뭐예요? 수용은 돈 주고 여러분한테 돈 얼마만 대해서 돈 주고 제가 다 사가지고 제가 개발해서 팔아먹는 거고, 환지는 땅값이 비싸면 보상을 못하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해? 소유권은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제가 사업만 대신해 주는 거죠. 개발 사업만. 그죠?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농지 같은 거 가지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지목 끝나 대로 다 바뀌죠? 그럼 뭐야?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맡긴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행위를 뭐라고 한다? 환지 처분. 그래요. 그럼 얘는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야? 소유권 변동 없죠? 그럼 뭐만 바뀌는 거야? 전답이 대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런 처분행위는 양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땅이 여러분 만약 100평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환지는 실제로 얼마 정도 받아요? 40평 받으면 많이 받죠. 40평. 그죠? 그럼 남은 60평 어디 갔나? 60평 어디 갔어요? 여러분 땅 60평 어디 갔어? 그죠? 도로 부지로 빠지고요. 녹지 공간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은 저한테 공사비 명목으로 채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시설 용지. 나중에 경찰서나 동사무소가 들어오려면 그 공공용지 있어야 되죠. 그런 용도로 다 충당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보리지 충당 그래. 통틀어서. 그럼 얘는 양도당이다? 아닙니다. 왜? 파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보다 대가가 없다. 양도가 아니다. 근데 이걸 팔면 어떻게 돼요? 환지받은 토지를 처분했대. 그럼 뭐요? 양도입니다. 여러분이 대로 처분을 받아서 환지 처분을, 그죠? 그것까지 양도가 아니죠. 근데 그걸 뭐 해버려? 팔아버려. 그럼 당연히 양도죠. 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도 양도가 아니다. 환지 처분 및 보리 충당은 양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4번은 공유물 분할이라고 돼 있죠? 공동 소유 물건을 분할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땅이 있는데 갑을이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분할하는 거죠. 갑을 5대5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자기 집은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이 양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분 변동 없이.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5대5인데 분할을 6대4로 할 수 있죠. 그럼 을은 10% 줄었죠. 어디로 간 거야? 갑한테 넘어갔죠? 근데 얘가 넘기면서 얘한테 뭔가 받고 넘겼어. 그러면 을은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된다? 지분 변동이 없이.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아니 이럴 수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할해. 갑을 5대5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걸 다시 재분할해요. 재분할. 갑을 그래서 25%씩 25%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 전체 지분 변동이 있어 없어요? 어차피 갑도 그대로 50%고 을도 지분이 그대로 50%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뭘 하는 경우? 재분할하는 경우도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지만 뭘 하면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그럼 땡. 틀린 거죠. 그죠?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건 뭐만 없어? 전체 지분 변동 없으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 4번에 1번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뭐라고 됐어요?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공유 토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그 다음 뭐라고 되세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지분을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등기가 넘어갔는데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매매가 됐는데 한쪽에서 일방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뭐라고 났어요? 이 계약은 뭐다? 원인 무효다. 무슨 얘기야? 처음부터 뭐다? 계약이 무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계약이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소유권 다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바구리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이 뭐라고 났어? 무효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다시 얘한테 뭐 해줘? 돌려줘야 돼. 원주인한테. 이걸 뭐 한다 그래? 환원한다고 환원. 그죠? 그럼 이건 양도도 아니다. 아니죠. 왜?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게 그냥 원상회복하는 거죠. 얘는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양도가 아닌데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환원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야? 매매했어. 여러분 둘이 계약하고 둘이 계약했어. 그리고 등기 끝났어. 한 달쯤 있다 만나서 뭐라 그래? 야, 우리 지난번에 한 달 전에 한 거 둘이 없었던 걸 하자. 그랬더니 상대방도 아이 나도 그랬대. 뭔가 찝찝했대. 그럼 둘이 합의할 수 있죠? 다시 등기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걔는 뭘로 봐? 양도로 봅니다. 만약에 그걸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팔아놓고서나 10년쯤 있다가 다시 우리 오늘 취하자? 양도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먼제만 법적으로 무효 판결 나서 환원될 때만.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 계약 해제가 되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요 매매 원인 무효 소송할 때는 두 개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만 기억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 무효됐을 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체결된 게 당사자 합의로 해제가 돼서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넘어 6번 아까 했죠? 재산물을 청구. 그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그냥 주면 양도를 하겠죠. 근데 뭘 하게 되면 재산물을 청구권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적어보시면 돼요. 배울 자 지켜주는 비서 지금 나중에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양도를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224페이지로 가면 그 4번에 뭐가 나와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나옵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시기는 많이 쉬었는데 오늘 되게 피곤하죠? 그렇죠? 쉬는 게 아니죠. 뭘 해도 피곤합니다. 막말로 여기서 뭐 해외여행 갔다 왔어. 가서 막 다른 데 가서 막 푹 쉬다 왔어. 3박 4일. 그러면 몸이 깨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만약 어제 갔다 3박 4일 가서 어제 깨어나게 돌아왔어. 오늘 깨어납니까? 되게 피곤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일해도 피곤하고 놀아도 피곤해. 뭘 해도 피곤한 거죠. 그죠? 뭘 해도 안 피곤한 건 뭐예요? 젊은 사람들. 20대는 그렇고 20대. 넘어가면 소용없습니다. 그죠? 저희 때는 옛날에 20대 때는 3일을 날 새도 하루 자면 개운해지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하루 날 새면 3일 걸려 회복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 치면 한 3일 막 후유증 가죠. 집에서 3일 내내 놀았는데도 되게 피곤하네요. 그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누나가 갑자기 저기를 안 간다고 해서 자기가 어머니 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좀 허리 쪽이. 그러니까 자기가 좌우였어요. 전을 혼자. 싹 붙여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뭐 할 일 없는 그거 아는 거 너무 할 일 없는 펑펑 놀아요. 다 외워가지고. 그 놀아서 피곤한가 봐. 우리 와이프하고 재수 씨도 할 일 없는 거죠. 왜? 다 외워왔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만 밥만 차리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죠? 전화 안 붙이니까 놀러서 이번에 아주 행복했어요. 그래서 펑펑 노는 거지. 근데 좀 어색하긴 해요. 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다 앉아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시간에 그럼 얘기하다가 이 시간 지금 옛날 같으면 작년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뭘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지금 나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죠? 그 할 일 없어서 목욕탕 갔다니까? 물차랑 목욕탕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우 가가지고 목욕하고 왔죠. 올해는 이번엔 좀 행복했죠. 그죠? 편안했죠. 근데 뭐 어차피 여자들은 똑같지. 그죠? 시자 들어가면 힘들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카가 그 누나 딸내미가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요번에 처음으로 시댁을 갔어요. 근데 그 옆에 근처에요. 우리 저희 시골 옆에. 그래서 걔가 시댁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오더니 저희 와이프하고 재수 씨를 보더니 막 존경스러운 눈치로 숙모들은 어떻게 해? 존경스럽다는 거. 지금 벌써 몇 년째 와가지고 집에 와서 10몇 년 동안 와서 그 명절 때 가가지고 2박 3일을 내내 있다는 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있다 왔는데 몸이 엄청 피곤하대. 자기는 한 일이 없대요. 전도 조금밖에 안 붙인대요. 근데 왜 피곤한지 모르겠대. 그냥 거기 있는 게 자체가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왔대 그냥 별것도 없이. 근데 몸이 엄청 피곤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우리 와이프한테 막 큰 성부 큰 성부 진짜 존경스럽다 하면서 막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루 갔다 왔는데 죽겠는데 우리는 보통 가면 2박 3일 있거든요. 2박 3일. 그죠? 그러니까 존경스럽지. 밥을 막 3끼는 해주고 그러니까 야 네가 시집가더니 이제 틀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경스럽다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그러대.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겪어봐야 돼. 그죠? 그래 아는 거지. 말로 알겠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 얘기네요. 그죠? 자, 양도세는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유기간.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되게 중요하죠. 왜요?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그죠?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틀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보유기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유기간은 여기 돼 있죠?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뭘 해야 돼요? 보유를 해야 되죠. 근데요. 보유기간에서 만약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면 어디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근데 비과세예요. 그 날짜 잘못 계산해가지고 하루가 부족하게 되면 세금을 1억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지인 중에 그분이 중개사 하시는데 그 아는 분이 이렇게 통해서 알았는데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양도세 비과세 현종을 팔았는데 나중에 세금이 수천만 원 나온 거죠. 왜?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 중개업자가 만약에 중간에 자기가 중개를 했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당사자가 급하게 팔면서 자기가 알아봤으니까 비과세 되니까 그냥 요 날짜 맞춰서 잔금 받게 해달라고 팔아 등기 넘겨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건 잘못 계산한 거죠. 그 세금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양도세는 본인이 하면 세금은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저한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물어봐가지고 대충 알고 나서 자기가 신고하고 막 하겠다고 자꾸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권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저는 아웃라인 얘기를 해주시죠. 대충 이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맡기는 게 좋아요. 맡기는 게.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생각보다. 그 대행 비용이 2,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2, 30만 원 아끼려다가 2, 300, 2,300, 뭐 2억 3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 아끼려고 그래요. 그들이 꽁돈이라고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방지해 주는 거지. 더 큰 손해를 방지해 주는 거지. 가능하면 그러니까 세금 관계는 무조건 뭐다? 세무사무소에 맡겨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아는 데 맡기면 걔들이 알아서 거래하는 데 이렇게 해줘요. 그게 좋은 거지. 비용 들이는 게 낫지. 그거 아끼려고 하면 안 돼. 가능하면 그런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중요하니까 뭐다? 이걸 따져주겠다는 거죠. 그럼 언제를 취득일을 보고 언제를 양도일을 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매매 같은 거 하는 거죠. 매매. 자 그럼 여러분이 양도세 계산해 보세요. 땅을 팔았어. 아니면 상가 건물을 팔았다. 그죠? 아파트를 팔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가 양도일일까요?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잔금 날짜. 그죠? 잔금 날짜. 자 그러면 이때 잔금 지급일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에요? 실제 잔금 지급이에요. 양도세는 뭐랑 관계없어? 계약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다? 대금 청산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여기서 대금 청산일 언제를 얘기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있었죠? 5월 25일이 계약서상 잔금 날짜예요. 그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날 잔금 날짜 주기로 약속하면 이날 만나가지고 뭐를 해? 잔금 주고 동시에 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둘이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5월 27일 날 돈을 이날 줬다. 원래는 언제 주기로 했는데 25일 날 돈을 이날 줬어요. 언제가 양도일이다? 2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땡겨줬어요. 23일 날 땡겨줬다. 그럼 언제다?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세는 뭐랑 관계없어? 계약서하고는 무조건 관계가 없습니다.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날 약속한 날 보통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이날이 양도일이 되죠. 근데요. 이 사람이 금매를 팔다 보니까 여기까지 딱 따져보니까 날짜가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요. 그럼 1년 미만이 되죠. 그럼 세율이 50%예요. 근데요. 1년을 딱 채우면 어떻게 돼요? 하루 채워서 1년 딱 채우면 세율이 얼마로 바뀌어? 40%로 바뀌어요. 하루 차이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잔금을 늦추면 되죠. 이날 주지 말고 이거 뭐 일주일 정도 양해 구해서 그런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늦추면 돼. 그럼 이날이 양도일이 돼버리죠. 그럼 보유기간이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오죠. 그럼 보유기간이 늘어나지. 그럼 1년을 채워버리죠. 그럼 세율이 얼마나 바뀌어? 40%로 바뀝니다. 그럼 10% 차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게 날짜가 많이 차이 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열흘 정도나 이렇게 차이 난다 치면은 이런 건 알아서 해주면 좋죠. 왜요? 날짜를 여기다 주면 세율이 50%면 10% 차이 나면요, 과표가 1억이면 이 며칠 상간의 세금이 1,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1,000만 원 넘게 되죠. 왜? 지방소득 10% 내야 되니까. 그럼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이런 걸 만약에 하다가 요 케이스 같은 게 걸리면 본인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도는 모르잖아. 그 사람 모르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케이스게 되면 뭐라 그래? 본인이 나서가 중개업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날짜를 조금만 조정하시죠. 그러면 세율이 바뀌니까 세금 10% 덜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만약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또 다른 뭐 매매를 하거나 주변에 누가 아파트 매매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누구 알려주겠어? 이 사람 알려주겠죠. 여기 가보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죠. 왜? 이걸 신경 써주는 거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몰라봐. 그럼 뭐요? 그냥 얼른 해주고 막 복비만 받으려고 막 혈안돼 가지고 빨리빨리 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요?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날짜 조금만 조정해서 될 뻔했는데 이걸 세금 낸 거야. 그럼 근데 본인 잘못인데 열받는 거지. 저중개업자는 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주변에 뭐라고 소문내? 거기 가지 마라. 자기 잘못이고 거기 가지 마라 이런단 말이지. 이게 별거 아니죠. 이런 걸 잘해. 이런 걸. 이것도 알아야 하는 거지. 알아야.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날이 그러면 양도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갑을이 만약에 매매했다 쳐봐요. 갑을이 매매했어. 그러면 지금 누가 양도한 거예요? 갑이 양도한 거죠. 그럼 이는 누가? 갑은 이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도일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날이 취득일이다. 자,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죠? 그럼 요 케이스면 을은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 신고. 그죠?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을은 25일과 27일 중 25일이깁니다. 25일. 왜? 이날이 뭐요? 계약상 착금 날짜니까 이날이 뭐요? 취득세 취득일이죠. 그럼 이날부터 며칠? 60일. 그래요? 자, 근데 양도세 가면 요 날이 뭐래? 취득일이래요. 누구는? 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걸 지금 안 하면 헷갈려 합니다. 지금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취득세 취득 시기와 양도세는 다릅니다. 그죠? 취득세는 지방세고,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를 을은 언제? 이때 하죠. 그럼 여기는 취득일이 뭐냐? 을을. 이건 뭐냐면 얘가 나한테 나중에 또 병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매를 했죠, 을이. 그러면 또 뭐가요? 실제 상금지급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날이 양도일이요. 누구한테는? 을한테는. 을이 팔았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을은 뭘 따져야 돼?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죠. 양도세 보유기간. 그죠? 그러면 양도일이 이날이야. 그럼 을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이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일은 뭘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누가? 을이 나중에 팔았을 때 보유기간 따질 때 이날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은 이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날이 또 취득일이 되겠죠. 그럼 병이 나중에 정한테 팔게 되면 이 정도 뭘 따져야 돼? 보유기간 따져야 되죠. 그때 취득일이 언제다? 이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걸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문제 풀다 보니까 뭐 이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한다. 어디는 이날을 양도일로 본다. 어디는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는데 이날을 같은 날을 양도일로도 보고 취득일을 동시에 본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 이런 케이스예요. 그죠? 이런 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뭐라고 물어보면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대금청산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할 건 없는 거지. 근데 꼭 요것 때문에 나중에 헷갈려가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득일은 뭘 얘기한다? 얘가 나중에 팔았을 때 뭐 따질 때? 양도세 보유기간 따질 때를 말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그러다. 그럼 등기 치면 어떻게 돼? 등기 나오면? 이럴 수 있다 있죠. 25일이 계약상 잔금날짜고 27일이 실제 잔금 지급일이에요. 근데 26일 날 등기를 했어요. 언제가 양도일이다? 계약상 25일이고 잔금 27일 날 줬고 등기는 26일 날 했어요. 이날이지, 이날이. 제가 뭐라 했어요? 양도세건 취득세건 무조건 뭐가 나오면 등기가 나오면 뭐라?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러면 양도세는 무조건 이날이죠. 원칙이 다 이날이잖아. 근데 등기가 빠르잖아. 언제?
등기시 날이죠. 늦으면 실제 잔금 지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게 가지 말라니까요. 등기는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시라고? 취득세건 양도세건 뭐다? 등기 날짜가 만약에 지칭이 되면 원칙과 그 등기 날짜 비교해서 뭐 한 날? 무조건 빠른 날 고르시면 되는 거. 빠른 날. 그럼 안 헷갈려요. 근데 그걸 그냥 막 풀면 되게 힘들죠. 그죠? 그냥 둘 중 빠른 날이니까 이날인데 이날이 빠르니까 이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24페이지. 일반적인 거래 양도 및 취득시라고 이제 원칙 대금 청산일. 그래서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나온다.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 그랬죠. 참고해 보면 대금 청산일이 나옵니다. 대금 청산일이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양금 지급 약정일보다 즉 계약상 잔금 지급보다 먼저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도 언제 실제로 받은 날. 그러니까 뭐예요? 뭐랑 관계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그 가로 안에 당해자산의 양도 위에 있죠. 다시 가서 우리 가로 안에 있죠. 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당해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뭐한다?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둘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갑을 매매했는데 안 판다는 한쪽에서. 왜요? 양도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둘이 매매했는데 매매가가 10억인데 10억에 매매를 하긴 했는데 얘가 안 판다는 갑자기. 왜? 양도세가 1억이 나온다는 거야. 안 판대. 을은 꼭 사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을은 자기는 꼭 사야 되겠고. 그럼 뭐? 을이 내가 그럼 양도세 1억 대신 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결국 뭐야? 원래 부동산 가격은 10억이고 이건 뭐예요? 양도세잖아요. 이걸 누가 내주겠어? 을이 대신 내주기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5월 25일 날 10억 주고 5월 27일 날 세금 1억을 줬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대금 청산일, 즉 실제 잔금 지급일, 즉 양도일은 언제다? 5월 25일입니다. 이날 이게. 왜? 얘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양수자가 대신 내주기란 양도세 등은 대금 청산일 판단 시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지네끼리 약정한 거지. 실제 부동산 가격은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 판정할 때 얘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외한다. 가로 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 즉 매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대신 세금을 1억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도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는 얘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요? 이게 아니라 뭐 요걸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거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마지막 2, 3번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3번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대. 그럼 언제다? 등기치 날입니다.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뭘로 가요? 등기치 날로 가는 거고. 그 전에 등기치면 등기가 빠르니까 뭘로 간다? 등기치 날로 가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좀 하시고요. 쉬었다가 2번 있죠? 이거 들어가겠습니다.